상황에 상관없이 타고난 성격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타고난 성격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가? 사람의 성격은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직업 선택, 대인 관계, 스트레스 대처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까요? 또는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이미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었을까요? 이 질문은 철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러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탐구해온 주제입니다.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격이란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성격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성격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이 밝다, 성격이 내성적이다 같은 표현들은 이러한 개념에 기반한 것입니다.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제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빅5 모델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성격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질적 성향, 그리고 개방성이라는 5가지 주요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성격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들이 성격의 상당 부분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연구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를 비교하여 유전적 요인이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전자가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성격을 완전히 결정짓는다는 생각은 다소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은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 예를 들어 가정환경, 교육,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타고난 성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느낌을 포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정의하는 데 있어 주관적 행복감, 서브젝티브 웰비잉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타고난 성격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빅5 모델을 통해 성격 요인들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그들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향성은 일반적으로 높은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질적 성향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고난 성격이 불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높은 성취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행복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친화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화적이고 협조적인 성격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며 이는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사람들은 더 넓은 범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이로 인해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성격 특성들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타고난 성격이 어느 정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행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행복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유다이모니아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의 추구를 넘어 도덕적이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의 덕목이 행복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대 철학자들도 행복과 성격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적인 의무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성격의 도덕적 측면이 궁극적인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행복을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행복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주관적인 행복은 개인의 성격과 감정적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격이 주관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철학적 관점에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성격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주제는 단순한 예측이나 가정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성격이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향적인 성격, 낮은 신경질적 성향, 높은 성실성과 친화성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행복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신경질적 성향은 불행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환경적 요인, 개인의 선택, 경험, 그리고 대인 관계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성적인 사람이더라도 긍정적인 환경에서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 높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성격의 일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고난 성격이 행복과 불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은 타고난 성격 외에도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는 이들 요소를 조절하고 관리함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행복과 불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적 요인, 개인의 경험,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 또한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적 연구와 철학적 논의는 성격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행복을 관리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떠셨나요? 은근 듣는 재미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의 힘이 됩니다.